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54세 사회복지사 최진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지사님,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한테 달라지는 게 뭔가 있나요?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들을 살펴보니 그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겪어오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돌봄 국가 책임제, 상병수당 확대, 농식품 바우처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복지사로서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장점뿐만 아니라 주의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78세 김순옥 할머니와 82세 김태영 할아버지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각각 20%씩 깎여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왜 혼자 사는 사람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라고 하시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73세 박명수 씨는 아드님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드님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기 바쁜 상황이었고 박명수 씨는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67세 최명자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느라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이 돈을 감당하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도 자체의 한계를 절감했고 현재 제도로는 이것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용적 복지 국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제도적 한계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로 부부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혼자 사는 어르신과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최소 50% 이상 지원하고 방문간호와 방문의료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상병수당 확대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고령자분들이 아플 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농식품 바우처 확대로 어르신들의 영양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사로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이번 복지 정책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부부도 혼자 사는 어르신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76세 이말순 할머니와 79세 이철민 할아버지 부부는 기초연금을 각각 26만 원 정도씩 받아오셨는데 새 정책이 시행되면 각각 33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4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부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둘째,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준 초과 시 재산 기준 완화를 요청하거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변화나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형평성 회복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의 생활비는 필요하고 특히 고령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도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1세 박순덕 할머니는 아드님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드님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기 바쁘고 할머니는 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현재 자녀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신청 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으로 2025년 1인 가구는 약 71만 원, 2인 가구는 약 118만 원의 소득인 정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중소도시 4,300만 원, 농어촌 3,6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화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주거급여로 임대료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입원비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의 핵심은 간병비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간병비는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나 됩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방문간호와 방문의료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혈압 측정, 혈당 관리, 상처 치료, 투약 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83세 최영희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오시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문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 의사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어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간병비의 절반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첫째, 방문간호나 방문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이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간병비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간병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 방문 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제공되므로 개인적인 요청만으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므로 단순한 편의를 위한 간병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집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와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도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150일이고 지급 금액은 평균 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69세 이철수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허리 디스크로 2개월 동안 일을 못하셨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서 생활비와 치료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있었다면 2개월 동안 월급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72세 박영자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로 3주 동안 일을 못하셨는데 수술비도 부담스러운데 수입까지 끊어져서 정말 힘드셨습니다. 첫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득증명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허위로 질병을 신고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의료진의 치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무리해서 일을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하시다가 아프거나 다쳐서 수입이 끊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인당 월 11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 정책에서는 지원 금액을 늘리고 대상도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74세 김순심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농식품 바우처를 받고 계십니다. 이 바우처 덕분에 과일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쌀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차상위계층이지만 아직 농식품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쌀값도 비싸고 과일은 엄두도 못 내요.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새 정책이 시행되면 농식품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18만 원, 2인 가구는 약 197만 원입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는 전용 카드로 지급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입 가능한 품목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쌀, 잡곡, 과일, 채소, 견과류, 유제품은 가능하지만 육류, 생선,
가공식품, 주류, 담배 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어 발급받은 달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되면 건강이 개선되고 의료비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한데 농식품 바우처가 그런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드시고 싶은 음식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들을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복지사로서 20년간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겪어오신 어려움들이 해결될 가능성을 보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로 부부도 혼자 사는 어르신과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상황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로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고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병수당 확대로 아플 때도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농식품 바우처 확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복지 혜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